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및 투자전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9월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맞추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다. 하지만 굉장히 또 핀트만 잘 맞추면, 채널과 다이얼만 잘 맞추면 돈 벌기 참 좋은 시장이다. 이런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만원을 뚫고 오면서 우리 카페가 올 초에 연초에 이제 3만원대부터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너무 좋아해서 공략을 했죠. 그래서 10만원까지 간 이후에 20만원 간다고 우리가 다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많이 물렸죠. 13만원대도 많이 물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한 6개월 7개월을 기었는데, 이 기른 과정에서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몇몇 안 된 거죠. 우리 카페가 그렇지 않았으면 뭐 서로 축하하고 난리가 났는데, 대부분 15만 원이니까 다 털어버리거나 중간에 못 견디고 다른 쪽으로 갔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그 연약한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축하만 하다가 이제 속쓰림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쟤들을 먹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나는 이게 뭐냐, 이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참 괴로운, 오히려 축제가 괴로운 모습이 됐는데, 이러한 우상향 고래를 잘 선별해서 끝까지 물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장기 투자의 기본인데,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이죠. 늘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너무 많이 구르면 뺀질뺀질만 해지고, 그렇게 쓸모있는 돌이, 재산이 모이지 않는 게 이 자본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더 남아있고 나머지 좋은 종목도 더 남아있으니까 오늘 제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집중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 수 있는 길 참 쉽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애플발 전쟁이 일단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근데 한숨 쉬고 있다, 일단 약간 멈춰 있는데, 이게 완전히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건지 판단을 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애플발 하락이 살짝 조정해서 단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연말까지는 비만 치료제와 노봇과 반도체, 이 세 개 삼각 펜대를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온갖 잡주들이 단기 테마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이 삼각 백본, 이 백본을 잃어버리지 말고 좀 강하게 잘 버티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좀 긴 이야기니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시든 주무시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2% 상승, 나스닥은 0.09% 상승, S&P 500이 0.14% 상승. 이제 손실 바닥에서 하락이 살짝 멈췄죠. 근데 나스닥은 또 막판에 밀어버리죠. 좋았다가 막판에 밀어버리는 모습. 눈 뜨니까 마이너스가 갔는데 잠깐 장 후반에 살짝 돌아서면서 장을 돌려놨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브레이크는 살짝 걸렸다. 완벽하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지만 살짝 걸린 건 사실이다. 이것마저 다행으로 알자 S&P 500도 살짝 돌아섰죠. 이렇게 금요일날 장이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을 정리해보면 추가 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뉴욕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과한 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로 돌려놨다는 것이 기본이고, 추가 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먼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금리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와 있다. 긍정적이다. 거의 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총재는 반대로 이야기했죠. 9월 내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이것이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은 끝이 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12개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가장 파워가 쓴 뉴욕 연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는 뭐라 했냐. 전날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 앞으로 정책 결정은 지표에 따를 것이다.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연방 금리 선물을 보면 11월 회의에서 인상 포인트가 25%였는데 지금 47%로 0.25가 아니라 25%에서 47%가량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 11월에는
지표가 잘못 나오면 13일날 CPI 지수랑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 나오면 한 번 더 11월에 9월, 10월 띄고 올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다양한 연응 총재들의 발언이 중립적이었다. 금요일날 경제지표가 발표했는데 7월 도매재고 지수가 발표됐죠. 0.2% 감소했다. 도매재고 지수죠. 도매지수가 아니라 도매재고 지수. 미국 도매재고는 6월에 0.7% 줄어든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 0.1% 감소를 예상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재고가 줄었다.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1.39로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고가 좀 떨어진 거죠. 재고가 떨어졌다는 건 다행이면. 재고가 많아지면 기업들은 가격을 낼 유인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재고가 살짝 빠지는데 좀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더 싸게 가격을 후려쳐서 팔 확률, 이것하면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될 확률이 있다. 도매 재고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발 애플 문제가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죠. 그런데 애플이 0.35% 상승을 하면서 끝나면서 일단 브레이크는 한번 밟아줬는데 비탈길에서 완벽한 브레이크는 아니다. 한 번 더 이번 주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브레이크가 잡힐 것 같다. 이제 이 전쟁이 혹시 테슬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애플은 막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막았는데 안 막히고 테슬라도 2011년에 막았는데 안 막히는데 두 개의 회사들은 상당히 친중국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기업들이죠. 애플의 사장도 그렇고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친중적인 생각을 하는데 좋아서 친중을 하겠습니까? 네, 물건을 팔아먹어야죠. 이러한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도 와이즈하게 중국을 대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걱정입니다. 싸울 땐 겉으로는 싸우지만 속으로 대화도 하고 중국을 좀 달리는 필요가 있는데 머리를 숙이라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달래야 되는데 이러한 넥스전이 너무 친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외교는 좀 중립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문제는 유가에서 발생을 했어요. 텍사스 WTI가 다시 87.42달러까지 상승하며 90달러를 다시 넘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으로 원유 시장의 관심이 타이트한 공급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 계속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람코 추가 상장이라든지 미국을 엿먹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쓰면서 시장에서 공급 쪽에서 타이트함을 몰고 가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고 일본 경제가 좋고 유럽도 반등을 하고 중국도 이제 바닥을 쳤다는 이러한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 요인이 서로 섞이면서 유가 시장이 공급자 측에서 목줄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여기에 이제 미국이 비축률을 풀어서 다시 채워야 될 그런 상황을 잘 노리고 있는 거죠. 여기가 계절적으로 겨울로 가면서 온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약점들을 사우디와 러시아가 잘 파고드는데 일단 이렇게 간다면 거의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한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게 아닌가. 만약 100달러 간다면 또 CPI를 잡는 건 물거품이 일어나죠. 이렇다면 긴축이 91월에 확실하게 한 번 더 있을 가능성. 아니 또 내년까지도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인데 또 우리가 생각과 반대로 한 번 더 긴축을 해야 될 상황.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연말로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 어려움의 시작이 유가와 미중의 갈등의 지속이 정치적인 요인들이 주식시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대비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그동안 너무 과매도에 대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그 브레이크 힘이 생각보다 약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번 주 새로운 한 주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향후에 첫 번째 퀘스천은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은 너무 분석들이 많으니까 그만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사야 하나? 무엇을 사서 대비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걱정과 관심거리라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사놔야 하는 첫째는 비만 치료제, 비만. 두 번째는 로봇이죠. 네, 로봇.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닥으로 주가 조정을 받는 반도체. 뭐 이것 말고는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삼각편대란 거죠. 비만, 로봇, AI 반도체 이 세 개를 여전히 사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들은 한 10% 가지고 단타 치는 거죠. 이 정도 이건 백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특히 비만 치료제와 로봇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우상향 고래다. 우상향 고래의 대표 중에 내가 에코프로 형제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물량을 뺏기지 말고 작은 변동성과 작은 파도를 눈을 감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25,000원대부터 사서 20만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러한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상향해서 1년만 참고 가면 5배에서 10배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좀 철이 지나긴 했지만 좀 늦었지만 비만 치료제가 일단은 시장을 리딩하는 가장 키워드 섹터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GLP-1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가 HBM에 3개의 기판이 들어가고 어떻게 구멍을 뚫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HBM의 구조를 이해 못하면 현재 AI 반도체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이 비만 치료제에서의 GLP-1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 번 귀에 못이 박혀서 피가 나도록 이 단어를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GLP-1이란 또 GLP-1 유사체란 어떤 의미인가? 먼저 GLP-1이란 글루카곤 like 펩타이드 1이다. 글루카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펩타이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GLP-1이 뭔지를 모르고 GLP-1 유사체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헤매죠. 네. 그래서 GLP-1 유사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먼저 GLP-1이 뭔지를 공부하고 두 번째는 GLP-1 유사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기초과정이지만 한번 귀에 못이 박도록 HBM을 하도 제가 모든 것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유튜브를 듣는 친구들이나 우리 카페 친구들은 HBM 눈으로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어디에서 작용하고 막 애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공부가 됩니다. 공부는 아날로그라고 해야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된다. 쓰고 외우고 숫자 보고 반복 이렇게 해야 몸에 축적이 되고 느는 거죠. 이건 고등학생만 중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첫 번은 GLP-1이 뭐고 GLP-1 유사체가 왜 중요하고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GLP-1이 뭐예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다. 글루카곤이 뭐고 펩타이드가 뭔지 이런 것도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카곤은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깨닫고 글루카곤이 호르몬이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 몸에서 관여를 하는지를 한번 이해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 글루카곤은 호르몬인데 어떻게 구조를 냈냐? 인크레틴 계통의 호르몬이다. 인크레틴 계통이 뭐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주로 작용하는 그렇게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다시 어디서? 췌장, 우리 이자라고 부르는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호르몬이 나오죠. 췌장이 여기죠. 네, 이게 췌장입니다. 이게 12지장이고 담낭포도 이게 이자라고 그러죠. 이게 췌장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 중에 하나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췌장의 알파 세포라는 데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떤 작용을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간에 글리코겐으로 혈당을 저장을 시키면서 혈당을 올리게 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게 합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포도당 흡수, 영양분의 흡수를 늦추는 그러한 부작용, 이게 좋은 호르몬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또 반대로 이것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니까 글루카곤의 반대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GLP-1을 기본으로 하는데 G는 글루카곤이다.
글루카곤은 호르몬의 일종이고 췌장에서 분비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을 증가시키고 소화흡수력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나쁜 역할을 하고, 이게 펩타이드와 같은 이러한 글루카곤 호르몬이다, 이런 의미인데, 펩타이드는 또 뭐냐?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해서 50개 이하면은 펩타이드가 되고, 50개보다 더 많은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도 아미노산이고 펩타이드의 기본 단위도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로 결합하면 펩타이드고 50개 이상이 되면 단백질이 된다. 이 펩타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감지하고 산호가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효소도 펩타이드로 되어 있고 호르몬도 펩타이드로 되어 있고 항체도 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손상된 걸 복구하고 재생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펩타이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이제 펩타이드를 많이 이용해서 피부를 재생시키고 뭔가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펩타이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카곤과 펩타이드의 기능이 뭔지를 여러분이 똑바로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GLP-1이란 뭔가, 췌장을 꼭 기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구도를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죠.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면 췌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죠. 글루카곤이. 그리고 글루카곤이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또 GLP-1에서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 수치를 또 감소시키고, 이 GLP-1 호르몬이 혈당을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당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죠. 네, 이 호르몬. 그런데 이렇게 당뇨를 조절하는 약으로 GLP-1을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이 비만 치료제에 사용된다는 것을 시장에서 알게 되는 건, 연구자들이 이 GLP-1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서 포만 중추를 자극하고 식욕을 감소시키는 이 빅사이클, 이 긍정적인 사이클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GLP-1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은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만을, 원래는 당뇨를 치료하는, 혈당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좋은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데, 또 알아보니까 비만의 효과적인 작용을 하는 그러한 호르몬의 역할도 하더라. 그래서 현재 이 비만 치료제로 작용하는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에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여기에 약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배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가지고 이 글루카곤을 조절할 수 있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는 거죠. 당뇨약을.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약이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키고 포도당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당뇨의 한 사이클로 작용을 한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또 추적을 해봤더니 비만 치료제 역할도 하더라는 거죠.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 중추에도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GLP-1 이 호르몬제가 당뇨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약으로 쓰이더라.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흥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GLP-1이 아니라 이것을 좀 개량한 유사체 약이 있다는 거죠. GLP-1 유사체, 이게 바로 비만 치료제라는 거죠. GLP-1은 당뇨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걸 연구를 했더니 비만 치료제를 비만에도 관여를 하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더라. 이걸 이 약을 알고 여기에 유사물질을 넣어서 강화시켜서 비만 치료제 약으로 만드는 게 GLP-1 유사체라는 거죠. 자, 우리 위장 간에 약물이 흡수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GLP-1이 펩타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쉽게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오래 살아있지도 않고 빨리 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GLP-1이라는 약을 뭔가 좀 더 오래 밤감기를 늘려서 우리 몸에 오래 작동을 하게 해서 우리가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하고 뇌에서 이렇게 식욕을 좀 감퇴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 약물을 늘렸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정제를 해서 다양한 유사체 호르몬으로 변형을 해서 만든 약이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GLP-1 유사체 약이다. 그 약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주로 3개의 우리가 비만 치료제 약이 나옵니다.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듀라글루티드. 우리 싹센다, 빅토자. 처음에는 GLP-1이 빅토자라는 당뇨 치료제 약으로 썼는데 이게 비만으로 이름이 되네? 그래서 이름을 싹센다로 바꿔가지고 약간 뭔가를 더 첨가해서 우리 체내에 오래 남게 해서 만든 게 싹센다 1세대 비만 치료제 약을 만들었죠. 그러면 1세대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을 더욱더 더 개발을 시켜서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서 비만에 관여하도록 만든 게 세마글루티드라는 약이죠. 그 약을 성분을 가지고 만든 게 위고비. 여러분이 잘 아는 위고비. 이 위고비는 당뇨 약으로는 오젬픽이죠. 오젬픽이고 비만 치료제 약으로는 위고비. 이름만 서로 바꾸는 거죠. 네. 당뇨의 전문으로 약에는 오젬픽이고 위고비는 이 당뇨 치료제에 뭔가 우리 몸속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게 위고비다. 그래서 이름만 달랐지 서로 같은 약이라는 거죠. 살짝 성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작용하는 기간, 뭐라 그래요? 감각 삼각기는 감가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좀 오래 남아있게 만든 게 위고비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선진화된 것이 듀라글루티드라고 해서 당뇨 치료제 트루리시티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위고비 이후에 이 비만 치료제로 해서 더 진보된 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라이 닐리는 마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죠. 네, 티제파티드라는 유사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을 마운자로로 바꿔가지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닐리가 GLP-1 당뇨로 쓰였던 약들을 뭔가 좀 더 우리 체내에 오래 남는 거로 살짝 개량을 해서 만든 게 비만 치료제라는 거죠. 성분은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죠. 서로 이름만 다르고 뭔가에 사용되는데 그 약의 사용되는 위치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병명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니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듀라글루티드 전부 GLP-1을 더 개량을 해서 만든 거고 이름만 싹센다, 위고비까지 왔다. 그 다음에 일라이닐리는 마운자로가 위고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라이닐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어떤 비만 치료제 약들이 나오는지 일라이닐리에서는 또 어떤 치료제 약들이 나오는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우지 않고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외우세요. 아셨죠?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GLP-1 작용 기전을 한번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무엇을 사는가?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무엇? 비만 치료제다. 비만 치료제발 일라이닐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상승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한국 걸 사지 말고 차라리 일라이닐리하고 노보노디스크를 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노보노디스크 $195까지 상승했죠. 올해 $100 이하에서 100% 올랐습니다. 일라이닐리도 이렇게 올랐죠. 시가총액을 보면 일라이닐리가 745조, 노보노디스크가 452조까지 거의 삼성전자까지 올랐는 노보노디스크가, 펄은 일라이닐리가 81배,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가 45배, 일라이닐리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는데 일라이닐리가 리을이죠. 노보노디스크가 더 싸다라고 볼 수 있어서 두 개를 섞어서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약은 한국 것도 좋지만 한국 펩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일라이닐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사서 장기 투자해서 묻어라. 이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가 첫 번째 이제 이야기인 거죠. 자, 바야흐로 GLP-1의 시대가 왔다. 이건 뭐 누구나 잘 알고, 그 다음에
이게 당뇨와 비만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마글루타이드, 이 세마글루타이드 여러분들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GLP-유사체라고 이야기했죠. 개량을 한 건 이게 심혈관 게임, 심혈관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 심혈관 문제도 노보노디스크 GLP-1 작용제인 당뇨 비만 치료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심혈관 질환 3상 결과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심혈관 질환 부작용을 20%나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당뇨 비만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세마글루타이드는 심혈관 질환, 심장 이런 쪽이죠. 당뇨병 이력이 없는 BMI 27kg M2 뭐 이런 45세 이상 성인 17,604명을 참여해서 표준 치료 이외에도 주요 심혈관 질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세마글루타이드 2.3mg을 먹이거나 위약과 함께 투여를 했다는 거죠. 또는 위약을 투여하는 거죠. 두 개 환자군으로 나눠서 체중 감량을 위해 위고비를 치료받는 사람들이 최대 5년 동안 위약 대기 MAC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 평가 지표를 달성을 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오랜만에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며 적응증 확장을 위한 규제 승인도 모색할 것이라고 보인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심혈관 위험을 감소한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첫 데이터는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 2.4mg을 먹였더니 체중 감량을 위해 위고비를 치료받는 사람들이 최대 5년 동안 위약 대비 MAC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 평가 지표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가 없는 사람에게 투여를 했고 또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위고비를 먹는 사람, 이 위고비는 인라인 닐 거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최대 5년 동안 통계적으로 약 20%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이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심혈관에도 당뇨 비만으로 쓰이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심혈관 질환에도 작용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GLP-1 약물이 당뇨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제로도 자리를 이렇게 뭔가 새롭게 좋은 일로 아무 부작용 없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면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네, 제가 위고비를 아까 저쪽 인라인 릴리가 아니라 이건 이제 노보노디스크 약이죠. 네, 잘못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이 약을 기본으로 한 위고비가 굉장히 당뇨 치매, 당뇨 비만에도 좋지만 심혈관에도 좋은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세마글루타이드의 실험 결과는 굉장히 GLP-1 비만 치료제 수요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만 치료제가 단순 미용 목적 외에도 비만으로 파생되는 많은 질병에 대한 위험을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시사를 해주고 있다. 이번 데이터로 인해서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공복 부작으로 인라인 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생산 시설이 확대 중에 있다. GLP 작용제는 1일에서 주 1회로 주기가 연장되는 트렌드를 보유한 만큼 이제는 제형 편의성을 맞추는 빅파마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시장이 한 번 맞으면 오래 유지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시장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인벤티지랩하고 펩트론이 이 제형을 늘리는데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약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약의 제형을 늘리는 거, 오래 몸속에서 들어가 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 제형을 늘리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싸움이 됐다. 이걸 한국이 잘한다는 거죠. 펩트론은 주 1회 투여 후 위고비, 마운자로를 올 1회 또는 2회 제형 변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탑티어 글로벌 제약사로 추정되면서 기술 이전 전 단계인 텀쉿을 수령한 바 있다. 인벤티지랩도 국내 대형사와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고 G2G 바이오, 이건 비상장인데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 또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에 M&A이 된 것과 다음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그리고 비상장인 G2G 바이오에 열려있다. 시장이 개화되고 새롭게 또 확장되는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만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하고 1112를 먼저 사는 게 좋다. 그 다음으로 국내 기관들의 관심이 필요한데 국내 기관들은 제형을 늘리는 새롭게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서 과연 노보노디스크하고 1112하고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제형을 늘리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인벤티지립이나 펩트론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안 되면 이 네 가지를 섞어서 4분의 1씩 사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장이 출발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고래이기 때문에 제2의 에코프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시작이다. 한 번 더 갈 것이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비만 시장의 여러 가지 작용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의 일라이딜리하고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다음에 펩트론, 인벤티지 랩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형을 좀 늘리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특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은 인벤티지 랩하고 펩트론이죠. 네,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로봇 산업인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sure, why not이죠. 그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강력하게 더 들고 가라. 이걸 추천해 드리는 거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불러온 이 나비 효과가 지속될 것 같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가 곧 이제 시장에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시총 한 2.2조에서 3.7조 정도 이 정도인데 시장은 2조 정도 봤는데 4조까지 가면은 상당히 잘 간 거죠. 여기에 따라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두산 로보틱스를 사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봇을 팔 가능성, 비슷한 업을 하는 산업용 협동 로봇을 팔 확률도 있는데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2일부터인가 아마 수요 계획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10월 초에 상장이 될 텐데 일단 9월까지는 로봇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그 안에 손바뀜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로봇은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액 24년에는 1172억, 영업이익도 흑자 전망을 하고 있고 26년은 매출 4613억. 몇 배가 뜁니까? 거의 3배 반, 4배가 뛰죠. 영업이익도 1137억, 와, 4자릿수까지 가고 당기 수익률이 942억.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있다. 퍼를 14.5에서 19.7배 수준으로 결정하니까 퍼는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은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더 쌀 수 있다. 이런 가정도 있죠. 지금에 있는 협동 로봇의 퍼는 무지하게 14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IPO도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2.5조 이내면 무조건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9월 말까지 전체적인 로봇 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한 이후에 보지 지금 두산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두산을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파셔야죠. 파셔서 다른 쪽으로 가셔야죠. SPG나 뉴로메카나 이런 쪽으로 가셔서 그쪽을 공략한 다음에 두산이 저평가되면 그때 또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두산을 사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스투피드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6사 기업의 가치 평가를 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일본의 화나,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 ABB 이런 것들을 총 망라를 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일본의 야스카와나 화나를 보면 퍼가 2023년에 31배, 30배, ABB는 19.5배, ABB는 이제 노봇 플러스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나카 야스카 전기가 30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뉴로메카는 358배, 레인보우는 731배. 고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몇 년치를 땡겨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고평가 영역으로는 가고 있지만 시장이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다는데 이제 관점을 준 거죠. 중점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당분간 눈을 감아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제2의 에코프로의 길을 간다. 제2의 에코프로의 길을 가는 것은 뭐 세사도 좋고 로봇 종합기업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미래 수익성도 좋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것은 MSCI 편입 가능성이다. 네, 4.5조가 나오면 MSCI 이제 다음에 11월인가요?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4.8조까지 왔기 때문에 MSCI 편입이 높아진다면 동사의 패시브 자금이 몰려올 것은 명약관하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9만 4천 주까지 있던 그 공매도가 4만 8천 주까지 줄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에서 당했던 사람들이 공매를 미리 꺾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또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모습 이게 두 개 다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공매로 추가로 뭔가 문제 일으킬 부분은 없다. 또한 한편으로 순환매, 환매수로 이익을 볼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제 추가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을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래 먹거리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마지막 그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 이런 면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조 지금 이제 4.5조인데 저는 7조까지 본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내리지 마라. 일단 30만 원까지는 렛츠고. 아시겠죠? 더 가봅시다. 다음은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밀고 싶은 게 SPG입니다. SPG는 지금 9천억인데 9,281억인데 2조까지 투자를 하자. 감속기는 2차전지의 양극재 같은 역할을 한다. 양극재도 전체 2차전지 가격의 30% 정도 수준이고 감속기도 전체 로봇 가격의 30%입니다. 또한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이 돌아갈 수 없죠. 양극재가 없으면 2차전지가 만들어지지 않듯이 따라서 양극재와 감속기는 비슷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 SPG가 가장 눈에 띄더라. 얘는 계단식 상승입니다. 오르고 쉬었다 계단식으로 갑니다. 따라서 지금 9천억은 싸다. 2조까지는 갈 것이다. 따라서 SPG를 굉장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강하게 밀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뉴로메카인데 뉴로메카가 지난주에 좀 많이 얻어 터졌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동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왔는데 이 대동을 가지고 우리 포스코하고 뉴로메카가 굉장히 친했죠. 뉴로메카의 리더들이 전부 포스코 포항공대 출신인데 이분들이 지금 포스코에 들어가서 여러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로봇 산업이라든 여러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 가는데 그런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뉴로메카가 포스코의 가장 큰 수혜주로 했는데 갑자기 대동이 튀어나온 거죠. 이런 면들에 있어서 대동에게 쏠렸던 자금이 뉴로메카에게는 반대로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길게 보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싸다. 오히려 사야 된다. 지금 4천억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1조까지는 견뎌야 된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SPG와 함께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쫄지 말자. 또한 뉴로메카는 또 이제 대기업의 로봇에 대한 관심, M&A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살 것이냐, 한화가 살 것이냐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수하는 소식보다는 인수의 가능성을 살짝 흘려주는 게 주가 움직임에 위해서는 차라리 더 좋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일단 숫자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 향후에. 그 다음에 M&A, 그 다음에 새로운 로봇에 대한 산업용 로봇, 주로 뭐 우리 조선소에서 지금 포스코에서 지금 하는 용광로 같은 데서 사람이 하기 힘든 부분 로봇이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 또한 이렇게 그 큰 우리 배를 만들 때 용접 같은 로봇들 이런 것들 산업에서 좀 인간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러한 로봇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개척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좋게 보는 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카페로 와서 보십시오. 네, 저희도 카페 회원들과 우리 유튜브 회원들에게 좀 차별화를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카페에 오면 또 한 종목을 추천을 해놨습니다. 무척 멋진 종목을 하나 추천해놨으니까 카페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로봇과 비만 치료제와 AI 반도체의 삼각편대가 필요하다. 이 AI 반도체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애플발, 중국발 애플향으로 한 대 얻어 맞았죠. 하지만 애플이 이제 살짝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빠진 것들은 사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오 테크닉스, 프로텍, 파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마음 AI, 솔트룩스,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하락할 때마다 사서 담궈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7조, SPG 2조, 뉴로메카 1조, 큐렉스 2조,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들을 쫄지 말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서 분할로 접근을 해라.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미국의 일라일리로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네 종목을 사면은 큰 문제를 없다. 그래서 이 연말 굉장히 차별화와 빠른 순환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지만 잘 견딘다면, 이렇게 우상향 고래들을 사서 잘 가서 견딘다면 레인보우처럼 7배, 5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우리 레인보우 9개월 만에, 8개월 만에 8배 먹었습니다. 네, 25,000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았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특히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오셔서 상담 글 올려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1대1로 다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한 향후에 어떤 관심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해야 될지 두려우신 분도, 뭔가 주저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 제가 허락만 바로 해드립니다. 바로바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브레이크를 잡았고 빠져있던 반도체가 올라오고 너봇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더욱 부스팅돼서 올라간다면 9월 그 무섭게 좀 두려움을 가진 9월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별하냐가 제일 중요한 투자 핵심 키포인트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저녁에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을 잘 맞춰보시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다른 걸 팔아서 과감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카페에 종목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